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의식의 구조, 이 무의식의 형성 과정, 내 속에서 어떻게 해서 수많은 무의식들이 형성이 되며 이게 자아화되고 관념화되는지를 이야기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외부의 자극 또는 내부의 자극을 받으면 생각이나 기분, 감정, 욕구, 욕망으로 드러납니다. 즉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의 발생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자, 내 속에는 수많은 의식의 자아들, 관념의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통솔할 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 전체를 통솔하고 다스리고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가 있다면 나는 좀 일관성이 있으며 발전시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가 생각이 나면 생각에 끌려다니고 감정이 나면 감정에 끌려다니고 또 이 감정 저 감정 이 생각 저 생각에 일어나는 대로 내가 끌려다녀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무 변덕스러워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자,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게 나인가요? 그걸 나라고 동일시하게 되놓으면은 이제 내가 그 감정을 추스리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나는 감정에 끌려다니기 쉬워지죠. 자, 그 감정이 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다른 생각도 많거든요. 화가 나지만 이런 거 화나면 안 되는데 하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있느냐? 지금까지. 원래 이걸 다스려내는 나는 이 표상의식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성이 됩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나고 또는 막 뭐 할 때 이성을 찾으라고 하죠. 그 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성이 돼서 이성은 이런 거다 하고 정의를 내리면은 그건 저의 그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보편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성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하는가? 동화대백과로부터 수많은 백과사전들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자, 이성이란 무엇일까요? 백과사전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라 그러면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것은 이것이다 하고 그 통념을 적어 놓은 게 되겠죠? 자,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성은 첫째,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라 했던 거예요. 닥치면 아파, 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감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어떤 원리와 이치를 갖고 사유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유한다는 건 뭐죠? 사유의 사전적 의미를 놓고 보면 두루 넓게 생각하는 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두루 넓게 보고 보다 더 바람직한 건 없을까 하고 찾아가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성이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두루 넓게 원리와 이치를 갖고 무엇인가 더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성이란 옳고 그름, 선과 악, 미와 추, 이러한 등등을 옳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꼭세를 했습니다. 뭐예요? 끊임없이 옳고 바르게 더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능력이 이성이다. 뭐 몇 달 전에 판단했다고 그 판단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야, 더 바람직한 건 없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관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성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성은 뭐 막연하게 되게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뭐 도덕이나 윤리, 어떠한 관념, 이 관념을 바탕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걸 이성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옳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했죠. 이거는 내 관념, 여기에 묶여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관념 너머에 더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능력이죠. 왜? 그래야 내가 내 삶에 더 유리하고 유익하니까. 내 관념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을 또 찾아가는 능력. 그래서 앞에 사유와 다시 맞물리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기존 관념에 묶인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더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추구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내면으로부터 솟구치는 정령과 욕망 등을 통호하는 능력이다. 통호라는 건 뭐죠? 이거는 통제, 제어를 얘기하죠. 내면으로부터 온갖 기분과 감정,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이 좀 무섭게 치어올라오죠.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부터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잘 찾아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면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려 간다는 것이죠. 이성 멋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살아가려면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중심을 둔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성적인 분별과 판단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적인 분별과 판단은 뭐에 기준해야 돼? 기존의 관념에, 기존의 어떠한 기준에 입각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바람직한 무엇을 찾아가며 찾아낸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내면을 다스려 간다는 것이죠. 참 멋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이 있으므로 동물과 대별되는 인간만의 특질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죠? 이성이 있으므로 동물과 대별되는 인간만의 특질이다. 그럼 이성이 없으면, 이성이 서 있지 않으면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성이 서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간의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저도 참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맞다. 맞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성의 시작으로부터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성을 상실한 인간은 무슨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무슨 인간이 되죠? 동물 같은 인간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있죠. 심지어 이런 분도 있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 있나요? 없나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또는 짐승보다 더한 인간. 이런 분도 있죠. 이성이 있으므로 우린 뭐죠?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그렇죠? 뭐 인두겁이라고도 하죠. 인간다운 인간의 기준이 어디야? 이게 이성이 내 안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다 하고 이 백과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뭐 그 위에 훌륭한 인간도 있겠죠. 또 석연급의 인간도 있을 수 있죠. 자, 개는 개다워야 하고 사자는 사자다워야 된다고 그래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겠죠. 옛날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죠.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런 코미디도 있었죠. 자, 인간다운 인간의 시작은 어디에? 이성에 섰을 때다. 그럼 이 이성이 서면은 나한테 손해일까요? 나한테 해로울까요? 사실은 이성이 서야 정말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나답게 해주며 나를 더욱 멋지고 현명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성을 몹시 중시 여깁니다. 제가 명상을 가르치고 뭐를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을 제대로 세워서 이것을 확장해 가다 보면 스트레스도 엄청 줄고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이성, 뭐 냉정한 이런 거 이성 아닙니다. 이성은 끊임없이 보다 바람직하고 보다 유익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동물과 인간이 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일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실 두뇌가 뛰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능만으로도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며 생태계 전체의 질서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명의 진화 과정이 가능했죠. 근데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습니다. 뭐 원숭이와 또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 차이는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죠. 뭐 1.2%의 차이? 뭐 그런 것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적 능력이 뛰어나나요? 힘이 세서 지배하나요? 육체적 힘이 세서? 그거 아니거든요. 육체적 힘으로 따지면은요, 도망가는 쥐 한 마리에 잡기도 힘들고요. 조금 싸나운 개가 덤벼들면 도망가야 합니다. 이 눈이나 귀나 코도 사실 개보다도 훨씬 기능이 떨어져 있죠. 개가 인간보다 훨씬 멀리 보고 냄새도 훨씬 잘 맡고 귀도 훨씬 잘 듣습니다. 고양이도 그렇고요. 육체적 능력으로 따져보면은 인간은 어쩌면 다른 동물보다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며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건 뭐죠? 뛰어난 두뇌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뛰어난 두뇌가 있는 거예요. 시상이다, 대뇌 변형계다, 그 외에 대뇌 피질에서 전두연합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인원과 인간은 큰 차이가 안 일어나거든요. 영장류와 인간은. 어디서 차이가 일어나? 대표적인 거는 전두연합령이죠. 대뇌 피질의 전두연합령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전두연합령은 뭐냐? 사고작용의 총사령부거든요. 이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런 전두연합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뇌 피질이죠. 대뇌 피질이 굉장히 발달을 하며 전두연합령이 발달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인간의 전두연합령이 크기 대비로 이만하다면 크기 대비로 볼 때 고양이의 전두연합령은 요만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전두연합령은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복잡한 두뇌, 이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고 이 뛰어난 두뇌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손이 오늘날의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사상과 철학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자연계에서 보세요. 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인간에게 뛰어난 두뇌를 줬을 때는 그걸 잘 쓸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무엇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이성인 거예요.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힘을 못 쓰냐? 상당히 큰 힘을 쓰느냐? 이성이 좀 확장이 되어 있느냐? 확장되지 못했느냐? 그러한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성이 두뇌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직하되는 거야. 이 뛰어난 두뇌는 이성이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또 그게 정석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은 동물과 대별되는 인간만의 특질이라 했는데 그럼 이 두뇌를 누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써줘야죠. 근데 우리가 이성이 써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야.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어떤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커지죠. 자, 이 화가 커지면 화가 주인이 되나요? 내가 주인이 되나요? 내 안에서 화가 일었지만 화가 커지고 나면 얘가 주인이 되죠. 그래서 얘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어버리죠. 이래야 될까요? 또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욕망이 일었어요. 근데 이 욕망을 방치하면 욕망이 커지죠. 얘가 커지면은 누가 주인이 되나요? 내가 주인이 되나요? 욕망이 주인이 되나요? 욕망이 주인이 됩니다. 욕망이 주인이 되면은 나는 그 강력한 힘의 구석이 돼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일었어요. 부정적 생각이 일었어요. 이 부정적 생각을 방치하면은요, 부정적 생각이 커지죠. 그러면서 다른 연관된 수많은 부정들도 거기에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나요? 욕망이 주인이 돼요. 부정적 생각이. 이 생각이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또 여기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이래야 할까요? 자, 두뇌가 있어요. 이 뛰어난 두뇌가 화가 주인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화가, 이 감정이 두뇌를 쓰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화났니? 그래 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온갖 이유와 변명을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감정이라는 놈이 내 두뇌를 쓰는 거야. 욕망이 앞서기 시작하면 욕망이 내 두뇌를 쓰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 생각에 장악을 당하면 부정적 생각이 내 두뇌를 쓰면서 더 강화시켜 간다는 거야. 원래 이 두뇌를 누가 써야 되는 거죠? 이성이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을 놓치면, 이성을 상실하면 감정이나 욕망이나 부정적 생각들이 내 두뇌를 장악하고 쓴다는 겁니다. 그럼 난 그런 쪽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상대를 문제 삼고 탓하며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가서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는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생각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했어요. 하물며 나한테 유리한 것들도 아닌 것이 과하게 작용해야 하나요? 감정이든 욕망이든 어떠한 생각들이든 그것이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그래서 그게 나를 휘둘르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게 뭘까요? 그게 이성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 제대로 서 있어 놓으면은 감정이든 욕망이든 어떤 생각들이든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며 때로는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성이 약하면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욕망이 나를 끌고 가고 부정적 생각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뛰어난 두뇌가 감정의 정당화에, 욕망의 정당화에, 부정적 생각의 합리화에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 그렇게 될 때 인간성을 놓치고, 인간 다음에 인간성을 놓치고 동물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동물이라는 건 뭐죠? 안 좋은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동물 애호가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표현에서 이제 나올 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동물은 뭘까요? 네,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추악한 동물은 뭘까요? 네, 그래요, 인간이에요. 그 굉장히 고결하고 성스러운 동물은 뭘까요? 네, 그것도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지혜로운 인간성이 발현이 되려면 이 성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욕망에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져들고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의식의 자아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통섭하는 나를 세워야 한다. 무엇으로 그걸 세우는 게 좋을까? 할 때 이제 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을 세우세요. 그 이성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발전시켜가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